우리 공포 영화를 좀 예를 들면은 우리 공포 영화 볼 때 제일 무서운 순간이 언제죠? 귀신 나오기 직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를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맥은 어떤 부정맥이 나를 괴롭히는지, 어떤 부정맥이 나한테 이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나면 사실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동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심실조기 수축이라는 부정맥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실조기 수축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심장질환이다 보니까 심장에 병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심장질환 중에서도 심장의 혈관이 막히게 되는 심근경색증, 심장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붓거나 숨이 차는 심부전, 그리고 심장 근육에 변형이 생기는 심근병증,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심장이 약해지는 심근염, 그리고 심장에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판막질환 등이 그 원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심장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아주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이제 원인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저산소증, 약물도 원인이 되는데, 특히 이제 사망계 항우울제라든지 아니면 코카인 같은 마약류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흡연이나 음주, 그리고 커피나 초콜릿 같은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을 때도 잘 생깁니다. 이 심실조기 수축이라는 부정맥의 증상도 다양합니다만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이 덜컹, 아니면 철렁,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맥이 건너뛰는 느낌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인데, 그 외에도 이제 두근두근 된다든가 울렁울렁 된다든가 힘이 쭉 빠진다든가 딸꾹질이나 기침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장이 그냥 푹 멎는 느낌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증상은 참 개인차가 많이 큰 게 심실조기 수축의 증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증상은 왜 생기느냐? 앞서 이제 부정맥 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심장이 수축한 게 아니라 심실에서부터 먼저 수축을 해서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실에 혈액이 충분히 차기 전에 수축을 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게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심실에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그리고 천천히 수축이 일어나서 증상이 생깁니다. 심실조기 수축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입니다. 심실조기 수축은 대부분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경과만 관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더라도 부정맥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 빈번하다는 뜻은 전체 하루 종일의 심박수의 한 15에서 20%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치료는 우선 생활요법이 있습니다. 운동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술을 끊던가 아니면 커피나 초콜릿 같은 카페인을 줄이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약물 치료도 있는데, 증상만 조절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 부정맥이 덜 나오도록 하는 항부정맥제를 쓰기도 합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다가 전기줄을 넣어가지고 부정맥이 나오는 부분을 찢어서 없애버리는 고주파 전극 도자절제술이라는 치료를 고려해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 주로 심장 질환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도 위험한 양상의 심실조기 수축의 경우, 위험한 양상이라고 하면은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 혹은 심실조기 수축이 연달아서 3개 이상 나오는 경우, 그 외에도 여러 모양의 심실조기 수축이 나올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돌원사의 위험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이 경우 치료는 삽입형 제세동기라고 해서 사람 몸에다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처럼 이 전기 자극 주는 그런 작은 기계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항부정맥제를 좀 세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줄을 심장에다가 넣어서 부정맥이 나오는 부분을 찢어서 없애버리는 고주파 전극 도자절제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부정맥이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안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정맥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을 오시는 경우들을 대부분 보면 한번 보통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이게 심장에서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더 자주 느끼고 불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느끼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을 하면서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공포 영화를 좀 예를 들면은 우리 공포 영화 볼 때 제일 무서운 순간이 언제죠? 귀신 나오기 직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를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나오거나 범인이 튀어나오거나 하면은 그때부터는 공포감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맥은 어떤 부정맥이 나를 괴롭히는지, 어떤 부정맥이 나한테 이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나면 사실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정맥들은 별 문제가 없고, 특히 심실조기 수축은 누차 강조한 대로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인 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한 4, 5년 전쯤에 치료를 해드렸던 분인데 50세 중반 정도 되는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이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세상에 온 걱정은 다 하시는 표정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심장에서 생기는 증상 때문에 10년 전부터 고생을 하고 계셨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신 분이셨어요. 반만해도 이 심실조기 수축과 증상과 유사하게 제가 느껴져서 심장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기를 권유를 드렸고 심실조기 수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은 심실조기 수축이 하루에 많아야 두세 번 나오는 분이셨는데 두세 번 나올 때마다 증상이 아주 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다행히 범인을 찾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정맥은 위험한 부정맥이 아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이 증상을 없애는 약을 먼저 치료를 해보자 라고 2주치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다시 뵙기로 했습니다. 2주 뒤에 외래로 오실 때의 모습도 제가 아직 잊지를 못합니다. 풀 메이크업을 하시고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어머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너무 편하게 지내셨다는 거죠. 증상도 많이 좋아졌는데 어떤 병인지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 그러니까 증상도 좀 덜 생기더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편하게 저랑 말씀 나누고 가셨고요. 한 2달 정도는 약을 매일 꾸준히 드셨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제가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심하실 때만 드십시오 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더 치료를 했고, 그 이후로는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외래를 더 안 오시고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이게 참 아직까지도 이 심실조기 수축하면 이 환자분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 심실조기 수축이라는 부정맥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심장내과 전문의 김동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